자, 이제 주목 이격으로 후딱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민망해 이제 얘기하기도 테슬라.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씩 테슬라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테슬라 보고서가 눈에 띄었는데 너무 자주 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봤어요. 근데 테슬라만큼 임팩트 있는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테슬라 뉴스가 또 많이도 나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이슈가 이거면 보자 해서 또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또 5.6%나 올랐어요. 봐야죠. 우리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왜냐면 이 아담 조나스는 우리 그 웨드 부시의 데나 이브스, 그죠? 웨드 부시 맞죠? 그분과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되게 성의껏 보고서를 냈으면 봐야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변동은 없었어요. 비중 확대와 $310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310가 월가 최고 목표가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업종 내 탑픽 종목 최선호주로 포드를 제시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테슬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럼 봐야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테슬라가 포드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 사업에 이제 하방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뭐 전기차 산업 뭐 수요도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뭐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은 계속 인하하는데 가격 인하하는 것만큼 팔리지도 않고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2분기 인도 실적을 보면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뭐 물론 매출 실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실망감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인도 실적 자체를 봤을 때 그래도 선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를 축소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 자동차 매출 안에는 저 크레딧 매출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친환경 크레딧 혜택이 차량당 $2,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이 규제가 있잖아요. 전체 자동차 회사들은 그중에 비중 몇 %는 전기차로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를 못 맞춘 애들은 테슬라로부터 이 크레딧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맞춘 거를. 그래서 이제 차량당 $2,000에 달하는 친환경 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고 저게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번에 성장을 한 성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더 희망인 건 뭐냐면 많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EPA 기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탄소 배출이라던가 뭐 전기차로 몇 %의 비중 이거는 점점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예요. 추세야. 그러면 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안 해. 근데 EPA 기준은 엄격해져. 그러면 그 크레딧을 테슬라로부터 사야 돼. 그죠? 그래서 근데 저쪽은 또 수익성이 높아. 뭐 원가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팔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규제 크레딧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거고 테슬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자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시장 안에서도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 거의 독과점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사업이 하방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혁명인데 거기에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완전 자율주행 FSD가 있을 거고 로보택시 이걸 기반으로 한 그리고 휴먼 로봇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건 이 로봇입니다. 로봇, 지능형 로봇.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 그리고 이 휴먼 로봇을 뭐 테슬라의 공장에서도 쓰지만 다른 공장들로도 판매를 하는 뭔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상업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고 이 시장은 자율주행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제조 공장에서 이 로봇을 쓴다고 해봐요. 확실히 이 자율주행 차보다도 훨씬 더 이 시장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파업도 안 하잖아요, 로봇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지능형 로봇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 이번에 에너지 매출이 뭐 200%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100%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역대급 전기 수요입니다. AI 때문에도 전기 수요가 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전기 수요가 정말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 미래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도 테슬라는 정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은 테슬라가 본인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했고 뭐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했어요. 비용을 덜 쓰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지죠. 그죠?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딱 0이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비용을 낮춰버리면 손익분기점이 당연히 낮아져요. 수익을 덜 내도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게 낮아지면 현금 흐름, 어차피 이익부터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긍정적 현금 흐름 창출로 이어진다 해서 이런 원들을 다 봤을 때 테슬라 괜찮아. 전체 자동차 회사 중에 내가 봤을 땐 탑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애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의 우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던가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 왠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자꾸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기대치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고 오히려 이제 지능 로봇 쪽에서 기대를 갖자라는 관점이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중국 시장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였는데 이제 이 성장 스토리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보니까 2분기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했던 게 한 18%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게 2030년에는 한 10%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애들이 너무 또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로보택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이 경쟁 나라의 브랜드를 키워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를 중국에서는 허용해줄 가능성이 좀 낮다. 뭐 이런 건 좀 위험 요인이지만 그걸 빼더라도 왜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올 들어서는 여전히 6% 하락세지만 지난달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난달에 11% 올랐고 이번 달 들어서도 17% 이상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여전히 좀 인색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서 50명 중에 19명만, 38명만 매수이고요. 이건 이제 CNBC 프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04로 한 12% 내려야 적정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건 보면은 속만 터지죠. 요 최저 목표가 $24 이런 거 보면 뭐 하는 건가 싶으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앞서 봤던 애널들의 그런 논리들을 좀 보시면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